그, 예, 점화 공식인데요. 점화 공식. 점화 공식이 뭐냐. 그러니까, 삼각함수의 적분법을 이제 어제까지는 코사인 거듭 제곱만 해봤고, 오늘은 이제 사인 거듭 제곱이랑 그거에 이제 곱의 거듭, 사인 코사인의 거듭 제곱의 곱의 적분. 이거를 한번 살펴봤고, 우리 탄젠트도 살짝 건드려 봤는데, 이게 결국에는 그 전에 거를 알아야지만 또 할 수 있게 되는 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8.2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형태죠. 8.2가 뭐냐면 부피 구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8.2였어요. 8.2단원 부피.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뭐 별 문제 없이 넘어갔는데 이제 8.3 호의 길이를 구하려고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뭘 발견을 했냐. 삼각치환이라는 게 이제 나와요. 삼각치환을 해서 어떤 이제 어떤 거의 부정적분을 구해주는. 그러니까 이제 삼각치환이라는 거를 모르면은 부정적분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게 돼가지고 7.4 삼각치환으로 돌아갔습니다. 삼각치환. 근데 이제 삼각치환을 보려고 보니까 이제 삼각치환을 하기 위해서 익숙해져야 되는 형태인 어떤 코사인이나 사인이나 시컨트나 탄젠트나 코탄젠트나 뭐 이런 것들과의 어떤 항등식 등식들에 익숙해져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이제 삼각치환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이제 삼각치환을 하면은 결국에 나중에 최종 값이 삼각함수의 거듭제곱 꼴이 나와요. 근데 삼각함수의 거듭제곱 꼴로 이제 그냥 아예 나와버리면은 상관이 없는데 아예 부정적분이 구해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 안에 있는 게 이제 삼각함수의 어떤 거듭 제곱 꼴이 돼버린다. 막 이렇게 돼버리면은 결국엔 삼각함수의 부정적분을 구하기 위해서 삼각함수의 적분법을 알아야 하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7.3 삼각함수의 적분법 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삼각함수의 적분법 이제 삼각함수의 적분법을 하다 보면은 이거를 하다 보면 이제 코사인의 거듭 제곱이랑 사인의 거듭 제곱이랑 이제 이거 두 개 곱해져 있는 형태랑 그리고 이제 탄젠트의 거듭 제곱이랑 시컨트의 거듭 제곱이랑 이거 두 개 곱해져 있는 형태 이렇게 6개가 나와요. 6개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코사인 사인 거듭 제곱을 할 때는 그냥 이런 형태가 만약에 있으면 여기에 n승이 있고 x 이런 형태가 있으면 n이 1일 때는 그냥 이제 구해줄 수가 있죠. 어떤 거를 미분했을 때 이게 나오면 사인 x가 나오면 되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나온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구해줄 수 있는데 n이 이제 2다면 어떻게 구해줄까? 네. n이 2면은 이게 반각 공식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고등학교 때 수학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것 같아. 반각 공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 나와. 어떻게 나오냐면 1 마이너스로 나오지. 사인은 1 코사인 EX 이렇게 이제 여기에 2배의 각도가 들어가 있는 이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인테그랄이라고 치면은 2분의 1이 앞으로 빠지고 1 마이너스 코사인 EX에 대해서만 구해주면 되니까
EX에 대해서 이제 구해주려면 이거를 이제 치환을 해요. 어떤 걸로 치환을 해서 코사인 U다 해서 이제 어떻게 치환 적분을 활용을 해서 푸는 게 있는데, 아 맞아, 이렇게 됐구나. 후이길이의 예제 1번에서 그냥 이제 치환 적분 7.1 어떤 걸로 그냥 치환하는 치환 적분법, 치환 적분법이 이제 필요해서 치환 적분을 배우고 예제 2번으로 넘어오니까 삼각치환이 쓰이길래 여기서 여기로 가가지고 갔죠. 이렇게 갔지 지금. 이 형태가 아니죠. 이렇게 갔다가 아니지 이렇게 갔지. 이렇게 갔다가 일로 다시 왔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1번 2번 이렇게 갔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죠.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튼 그러면 코사인 U에 대해서 du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은 미분했을 때 이거의 부정적분은 다시 미분하면 이게 나와야 되니까 사인 U죠. 사인 U. 사인 U 미분하면 코사인 U니까 플러스 C 이렇게 해서 U를 다시 치환해서 사인 EX 플러스 C 어떤 형태로 이렇게 나와요. 물론 이제 이 du로 치환해주는 과정에서 dx 어떤 2분의 1이라는 게 붙어서 나오는데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물론 있지만 이제 공부를 진짜 하는 사람이 아니고. 파리가 왜 이렇게 날아다니지? 파리가 아무튼 네 그렇고요. 뭐야 이 새끼는. 그리고 뭐 말하고 있었냐, 이제 여기 들어가는 n이 짝수인 형태 EK 뭐 이렇게 나오면은 EK로 나오면 예를 들어서 사인 4제곱을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이제 요거의 제곱이 되잖아요. 요거의 제곱. 이거를 제곱해주면 어떻게 되냐. 이거를 제곱해주면 여기는 이제 4분의 뭐가 나오니까 4분의 1 이렇게 되고 1 마이너스 코사인 2 x의 제곱 이 형태가 나오는데, 이거를 풀어서 다시 써보면은 1 마이너스 2 코사인 2x 플러스 코사인 제곱 x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 다시 있잖아 이게 또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사인이 아니라 코사인이죠. 근데 코사인도 어차피 반극 공식을 써서 풀면은 이거는 이제 2분의 1 플러스예요. 이번엔 플러스 코사인 근데 2x였죠. 반극 공식이라서 여기에 이제 2배가 들어오면 4x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돼서 계속 늘어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형태가 되냐. 2의 k승의 1 인테그랄 1 마이너스 코사인 2x의 k dx 이런 형태가 되는 그런 규칙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요거 치환해서 풀고 또 여기는 4x니까 4x대로 또 치환해서 풀면 어차피 이게 항이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치환해서 풀던가 아니면 어차피 각각 치환해서 풀어야 될 거야. 그게 편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아무튼 근데 그냥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계속 이제 분리가 된다는 건 아시겠죠? 항이 이 차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짝수배로 그냥 항만 늘어나서 계산만 늘어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짝수일 때 이렇게 구해.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있는 각도를 치환해 준다는 거는 아시겠죠? 근데 이제 홀수일 때 어떻게 구하냐? 홀수 n이 2k 플러스 1인 형태로 하면은 오히려 복잡해질 것 같지만 이게 오히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사인 세제곱 x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바꿔주 이거죠. 사인 제곱 x에 사인 x. 그러면 여기는 또 바꿀 수 있잖아. 아까 그 반극 공식을 통해서. 그러면 2분의 1이 빠져나오겠고 사인이 아니라 1 마이너스 코사인 2x.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인 x가 들어와. 이렇게 돼 있는 형태잖아요. 그리고 dx가 이렇게 있으면 오히려 이제 여기서 치환을 한 번 더 해주는데 이 안에 각도를 치환해주지 않고 요거를 치환해주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이제 사인 x를 이거 맞나? 뭔가 이상한데? 맞을 거예요 아마. 사인 x를 치환을 해보면은 이제 dx 이 u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사인 x 미분하면 코사인 x잖아. 코사인 x. 그러면은 dx를 이렇게 딱 곱해줘요. 에? 뭐지? 뭔가 이상한데? 왜 안 돼? 원래 이게 바로 이렇게 곱해져 있는 형태라서 그냥 되는데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요? 왜 안 돼? 코사인 x dx 이게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규칙이 다른가? 같을 건데? 사인 거듭 제곱에 일문 u를 코사인 x로 치환하여 적분? 여기를 치환해서 적분한 건가? 여기를? 지금 어디선가 잘못됐는데? 아,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구나. 여기서 반각 공식이 안 쓰이구나. 반각 공식이 안 쓰이고,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구나. 반각 공식, 물론 이렇게 해도 어떻게 되긴 할 거예요. 사인 제곱 x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런지는 플러스 이것 때문에 이거 넘어가면은 이거 넘어가서 이렇게 생기는 건데 이게 왜 생기냐면 왜 생기는지는 저번에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귀찮아요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자면 요거는 어떤 거냐, 요거는 r 제곱에 x 제곱이고 요거는 아니 반대죠, 반대. y 제곱이고 요거는 r 제곱에 x 제곱이 되겠다. 그러면 이거는 r 제곱에 r 제곱이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이 전 과정은 뭐야?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r 제곱. 여기에서부터 이제 양변에다가 r 제곱분의 1을 곱해준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요거를 쓸 수 있게 된다. 요거. 그래서 요거를 쓸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꿔서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하고 sin x가 되잖아요. sin x. 여기서 이제 sin x를 치환하는 게 아니라 코사인 x를 치환하는 거네. 코사인 x를 u로 치환을 하면은 요 안에는 u 제곱이 들어가고 요 안에는 u 제곱이 들어가죠. 왜냐면 코사인 제곱 x니까. 그리고 코사인 제곱 x를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x가 나오죠. 여기서 여기가 마이너스 사인 x가 나오겠는데 여기에 dx를 양변에 곱해줘서 이걸 없애주면은 du는 마이너스 사인 x dx가 돼서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du는 사인 x 마이너스 x dx가 돼서 여기에 이제 인테그랄이었으면 dx가 붙어있겠죠. 인테그랄 dx.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du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는 형태니까 마이너스 1을 앞으로 해주고 그냥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du로 바뀌는 du. 그래서 1-u제곱에 du 해서 요거에 대한 부정적분을 구해주면 여기는 이제 그냥 u가 되겠고 마이너스 3분의 1 u 세제곱 이게 이제 부정적분이고 이렇게 이제 구해줄 수가 있고 이제 환원해서 이거를 풀었을 때 더 편하게 풀 수 있다 하면 환원해줘도 되고 환원해주지 않고 그냥 그 상태가 더 편하게 풀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요걸 이제 u의 u는 gx니까 x에 대한 함수니까 여기다가 처음에 윗끝 아래끝을 집어넣어서 요 값을 해주고 여기다가 그냥 환원하지 않고 해도 된다. 이게 이제 n이 2k 플러스 1인 이런 홀수의 승일 때 풀어줄 수 있다.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똑같아요. 사인이나 코사인. 이제 반극 공식에서 좀 달라진다. 그거 빼고 똑같아. 아무튼 네. 그래서 삼각함수의 그리고 이제 곱해져 있는 형태는 근데 곱해져 있는 형태는 오늘 제가 풀어봤는데 규칙을 잘 모르겠어. 그냥 대충 감으로 때려서 이제 사인 코사인 맞춰가지고 어떻게 푸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규칙이 어떻게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 그냥 일단 해보면 되니까 해보면 된다. 해보면 된다가 맞는 말인 것 같아. 이거는 제가 나중에 많이 풀어보고 뭔가 규칙을 발견하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다 싶으면은 하겠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잘 모르겠다. 그리고 오늘 예제를 이상한 걸 많이 풀어봤는데 좀 할 것이 많다. 확실히 여기가 할 게 많고 플러스 여기도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할 게 많아가지고 사실상 이 뒤에 거는 그냥 이거에서 이거 할 줄 알면 할 줄 알게 되는 거라서 오히려 양은 7단원이 많아. 근데 이제 삼각함수의 적분법에서 이런 이제 n이 짝수일 때 n이 홀수일 때 이거를 분리를 해서 각각 이 짝수일 때는 각도를 치환해서 풀고 홀수일 때는 그냥 사인 x나 코사인 x를 u로 치환해서 풀고 이렇게 하는 형태였는데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뭐 차수 줄임 공식이라고 해서 차수 줄임 공식을 통해서 푸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차수 줄임 공식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7.2 부분적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분적분법. 근데 이 차수 줄임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어차피 이 두 가지 케이스로 풀 수가 있었어. 코사인 사인은 사인 코사인 사인의 이제 곱. 근데 이제 탄젠트 거듭 제곱의 적분으로 넘어가면은 n이 이제 2보다 큰 경우 n이 1, 2, 3일 때는 그냥 각각의 케이스로 풀 수 있긴 한데 그리고 또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차수 줄임 공식밖에 안 써져요. 이것밖에 안 돼. 차수 줄임 공식. 물론 이제 어떤 방법이 있긴 있겠지. 근데 이제 풀기 어려우니까 쉬운 풀이 방법으로 이거를 이제 교재에서 채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풀 수 있지만 여기서는 차수 줄임 공식밖에 안 돼서 부분적분이 안 돼 있으면 탄젠트 거듭 제곱부터는 안 돼요. 탄젠트 거듭 제곱부터는 부분적분이 돼 있어야지 된다. 그리고 이거를 점화 공식이라고 부르더라고.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점화 공식이다. 이게 탄젠트 거듭 제곱의 적분에도 들어가고 시컨드 거듭 제곱의 적분에도 들어가고 이거 곡골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여기로 넘어올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다.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이제 7.1은 여기서 이제 배우고 7.4 여기서 배우고 7.3 여기서 배우고 7.2 여기서 배우니까 7.1부터 7.4까지 이 재료예요. 재료를 알 수밖에 없게 된다. 후의 길이에 대한 걸 풀기 위해서는. 그래서 오늘 이제 집에 오면서 뭘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냐면 이 차수 줄임 공식, 점화 공식을 한번 쭉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을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집으로 걸어왔는데 막상 하려니까 하기가 싫네. 근데 이름도 점화 공식이라서 뭔가 있어 보여. 그러니까 이제 한번 있어 보이는 거는 해볼만 하지 않나? 점화 공식. 탄젠트로 하면은 한 번에 쭉 이을 수 있어서 좋긴 한데 제가 탄젠트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탄젠트를 미분하고 적분하고 하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어제 했던 사인으로 갈까? 사인으로 가겠습니다. 사인에 이제 차수 줄임 공식. 이제 어떻게 유도가 되는 것이냐. 일단은 요 부분적분은 합성함수의 미분법 이거를 대학교에 오면은 연쇄 법칙이라고 부르던데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합성함수의 미분법에서부터 아니 합성함수의 미분법이 아니다. 곱의 미분법으로부터 유도가 되는 거네. 곱의 미분법으로부터 유도가 되는 걸 한번 보여드리자면 일단은 곱의 미분법 이건 아시죠? fx, gx를 미분을 해요. 미분을 하면 f'x, gx 플러스 fx, g'x 이렇게 나오는 건 아시죠? 파리 새끼가 날아다녀가지고 기분이 너무 안 좋은데? 그걸 어떻게 하더라?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잖아요. 이거잖아. dx, d 요거. 그럼 요거의 이제 부정적분은 그냥 요거잖아요. 그냥 fx, gx잖아. 이거의 부정적분은 이거다. 그러면 이 전체 시계에다가 인테그랄을 다 씌워줘야 되는데 어차피 이거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각각의 항으로 분리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f 프라임 x gx
플러스 fxg. 그쵸?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 그러면 이거에 이제 부정적분 이 식에서 요거를 넘겨주잖아요? 넘겨서 보면은, 아니 요거를 넘기는 게 아니라 요거 하나만 넘겨도 되죠. 이거 하나만 넘겨서 이렇게 보면은 fx 아니 그러니까 원래 함수 요거에 요거를 빼주면 요게 나온다. 이거 설명하기 좀 그런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x 마이너스 f xg 프라임 x 는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fx를 u라고 놓고 gx를 v라고 놓으면은,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바뀌잖아요. uv 마이너스 인테그랄 fx가 u니까 u g 프라임 x는 x에 대해서 v를 미분해준 뭐냐 dx dv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 이게 아니죠. 여기에 dx가 붙어있죠. 각각 이 뒤에 dx가 붙어있잖아.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이렇게 돼서 dv만 남는다.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서 이렇게 dv만 남게 되고, 이거는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냐? 뭐가 남냐? 이거는 u에 대한 미분이니까 du dx고, gx는 v, 그리고 dx니까 이렇게 돼서 v du가 되죠. 그래서 v du가 남는다. v du.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v랑 du를 알고 있을 때 뭘 알아야 되죠? dv를 알아야 되고 u를 알아야 되잖아. dv는 dx dv는 그러니까 v를 미분해가지고 dx dv를 만들어. v를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건 이거 두 개예요.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요거에다가 그냥 dx 곱해줘. dx 어떤 식 곱해주면 그게 dv가 되겠죠. 그러니까 v를 미분하고 이거 이제 u를 구해줘. du에서
du에서 u를 구해줘야 되니까 dx du에다가 그러니까 du를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건?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죠? 이거의 부정적분을 구해서 u를 구해? 그러면 dx는 어디서 끌어온 건데? 이건 어디서 나온 거야 얘는? dx를 그럼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dx는 그냥 dx인가? 몰라요. 모르겠는데? 왜 모르지 내가 이걸? 내가 아까 풀 때부터 이게 좀 거슬렸어. 이 dx가 어디서 나온 건가? 이게 갑자기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 수학에서.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예를 들어서 풀어보면 풀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푼 걸까 이걸? 이거 넘어가서 다시 보면은 dv는 dx다? dv 뭔가 잘못해줬는데 du는 아 이거 안에 dx가 들어있는 그런 형태구나. dx가 들어있는 그런 형태니까 dx 그냥 없애줘서 이렇게 구해준다. 아무튼 뭐 부정적 u에 대해서 부정적분을 구할 수 있으면 이제 u도 구했고 dv도 구했으니까 그거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두 개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 이게 부분 적분인데 이거를 왜 하냐면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상하잖아요. 안에 적분이 하나 더 있어. 구했는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부정적분을 못 구한 거잖아. 못 구했는데 이걸 왜 합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애초에 여기서 그냥 부정적분을 못 구하는 형태라서 이렇게 이제 쪼개준 거예요. 쪼개주면 여기는 좀 달라지거든 이거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가 더 쉬운 형태가 되는 거야. 부정적분을 구하기가 쉬운 형태. 적분하기 쉬운 형태로 바꿔준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이제 부분적분의 그 의미야. 왜 부분적분을 하냐 라고 물으면 적분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한다. 여기가 적분하기 더 쉬운 형태로 그러니까 바뀌어야 돼. 그래서 얘는 어차피 미분해줘야 되고 얘는 부정적분을 구해줘야 되니까 이 뒤에 있는 거는 부정적분을 구하기 쉬운 애를 선택하는 게 맞고 얘는 미분하기 쉬운 형태를 선택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해줬을 때 더 쉽게 풀 수가 있게 되는 적분이 있고 더 쉽게 못 푼다 하는 적분이 있어요. 더 쉽게 못 푼다 하면 부분적분을 쓸 필요가 없어지고 뭐 다른 어떤 치환적분에서 쓰는 걸 쓰던가 아니면 삼각치환을 쓰던가 뭐 그렇게 해야 된다. 아무튼 그런데요. 네. 언제 그래서 sin nx dx 이거의 이제 부정적분을 이런 형태로 구해줄 수가 있게 되는 네, 그런 게 이제 정화 공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이렇게 하기가 싫지 오늘따라? 하기가 싫어. 어우 하기 싫어.
아무튼 여기서 이거를 어떤 합성함수로 분리를 해가지고 합성함수의 미분을 구해서 요거에 아마 미분을 구해주겠죠. 요거의 미분을 구해주고 요거의 부정적 분을 또 구해줘가지고 개지랄 해가지고 나오는 공식이 있어요. 이 n에 대한 걸로 변하는 공식. 그게 이제 차수 줄인 공식이라고 부르고 점화 공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형태가 나와요. 그 최종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최종 형태는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인테그랄 sin nx dx는 마이너스 n분의 1 코사인 x sin n 마이너스 1 x 여기가 그 아까 그거죠. 앞에 구해준 형태고 인테그랄 전에 n분의 n 마이너스 1 인테그랄 sin n 마이너스 2 dx x dx네요. x dx 이런 형태가 된다. 그러면 이제 차수가 만약에 2라고 생각을 해보면 2면은 여기에 없어지죠. 영승되죠. 영승. 사인 영승돼. 영승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인의 영승이면? 사인 영승은 1이야? 1dx야? 그러면 그냥 x가 나오겠네요. x에 n분의 n-1 플러스 c.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2승이면 n이면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x 사인 x가 되겠네요. 그럼 이건 그냥 못 구하잖아. 아니네. 그냥 이게 인테그랄이 빠지니까 그냥 구해지네요. 이게 이제 n은 2일 때 n은 4일 때를 생각해보면 어떻게 나오겠죠? 3일 때도 나오고 그렇게 이제 차수 줄인 공식으로 또 쓸 수 있게 된다. 근데 네 그렇습니다. 차수 줄인 공식으로 사실 삼각 함수 적분법은 다 할 수 있나? 몰라요. 차수 줄인 공식이 쉬우면 차수 줄인 공식을 쓰고 아니다 n이 짝수일 때를 이게 쉽다 하면 이걸 쓰고 이게 쉽다 하면 이걸 쓰고 해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증명하는 과정을 오늘 해보려고 했는데 하기가 싫어. 안 할래. 안 하고 나중에 하고 싶으면 할게요. 일단 안 할게요. 오늘은 증명하는 과정이 만약에 이게 증명하는 과정이 익숙해지면은 처음에 이제 부분 적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부분 적분 여기 뭡니까 이거 고배 미분법부터 시작을 해서 쭉 연결시켜서 탄젠트까지 가고 탄젠트에서 쭉 연결시켜서 삼각지원 가고 삼각지원에서 쭉 연결시켜서 호의 길이까지 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 호의 길이까지 이제 가잖아요. 가면 호의 길이에서 회전면의 넓이까지 갈 수 있어. 그러면 이제 8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미분법인 미분법 고배 미분법 이건 어디서 배웁니까? 이거 고등학교에서 배우죠. 고등학교 과정에서부터 8.4 회전면까지 한 번에 쭉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림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8단원까지 끝내면 어차피 6단원부터 8단원까지는 비슷한 맥락, 그러니까 하나의 맥락이야. 그리고 이제 9단원에서 급수가 나오면서 그 3단원과 연결되는 그런 게 있어요. 수렴 급수.
수렴급수 판정법 그런 거 있잖아. 여러 가지 판정법을 여기서 배우잖아요. 이건 좀 다른 내용이고, 그리고 10단원은 매개 변수라고 해서 이것도 좀 다른 내용이야. 이거랑 다른 내용. 그리고 이제 11단원부터 12단원. 여기는 처음 보는 내용. 그 이변수 함수. 변수가 두 개예요. 함수인데 변수가 두 개인 그런 거. 그런 거에서 또 여기서 연결돼가지고 그 이런 거에서 넓이 부피 구하는 그런 거가 이제 12단원의 내용이 되겠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적분,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적분 파트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나는 아름다운 그림이 적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학교에서 배우는 적분. 그러니까 이변수 함수의 부피 구하는 것까지가 최종 내용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아마도? 그리고 극좌표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뭐 그냥 나중에 할 때 하겠습니다. 끝이네요. 네, 이러고 끝입니다. 끝. 앞으로 하게 될 내용은 지금 얘기한 여기 안에 범위에 다 들어가는 거라서 나중에 이게 쉬워진다 하면, 근데 쉬운 게 없어요. 왜냐면 이게 하나하나 과정이 쉬운, 그러니까 이꼴로 조금씩 연결시키는 거야. 이꼴 해서 계속 연결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이 호의 길이 이꼴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 이게 다 이꼴로 연결된 거거든. 여기가 여기 전에 고배 미분법이랑 이꼴로 연결시키고 수렴급수 판정법 이꼴로 연결시키고 이변수 함수 이꼴로 그 요 부피 구한 거랑 연결시킬 거 아니야. 또 이꼴 해서 가는 거예요. 이꼴 해서 천천히 가는 거야.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왜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보니까 그거를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이꼴로 쉽게 갈 수가 없고, 값을 넣어서 계산해줘야 되는, 부정적분의 값을 넣어서 계산해줘야 되는, 만약에 파이면은 파이 넣어서 계산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려면 부정적분하면 애초에 항 두 개 되죠. 하나의 함수에서 항 두 개 되고, 부분적분하면. 그리고 아까 그 사인 제곱 그 형태 봤듯이 n이 늘어날수록 n이 커지잖아? n이 커지면 인테그랄이 늘어나. 항을 분리해줘야 되는 게 갈수록 많아져요. 그럼 각각 또 넣어줘야 된단 말이야. 치원에서 넣어주고 치원에서 넣어주고 노가다예요. 치원에서 넣어주기 노가다. 그러니까 적분은 노가다가 많아. 그러니까 계산이 많아지니까 그 계산해야 되는 계산 시간이 많아져요. 그냥 컴퓨터에 넣어버리고 싶은 그런. 그래서 애초에 시간이 많이 드는 과목이다 할 수가 있다. 시간 박은 만큼 근데 점수가 나오는 건 맞는 것 같아. 확실히 그 보장이 되는 과목. 알면 계산할 수 있으면 점수는 보장되는 과목이다. 노가다를 해야 되는 과목이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일 끝낼 수 있어. 끝내고 싶어. 끝낼 수 있어. 끝내고 싶어 진짜. 근데 유도 과정을 내가 왜 계속 보자고 하냐면은, 유도 과정이 이게 이러니까 이렇다는 걸 알게 되면은 그거를 그냥 알므로 인해서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어떤 게 있어. 처음 어떤 형태가 있어. 그리고 그 형태로부터 어떤 과정으로 어떤 과정이 있겠지. 중간 어떤 식들이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걸 알고 이거 두 개만 알아. 그러면 이 중간에가 비어 있어가지고 이게 왜 연결되는지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기억이 안 나. 끊겨버렸어. 그러면 이걸 못 써요. 최종 형태. 왜 못 쓰냐면 확신이 안 들어. 여기서 이거였던 것 같긴 한데 이게 맞나? 하는 확신이 안 들어가지고 결국엔 이제 시험장에 가서 이걸 못 쓰는 상황이 돼요. 확실히 아닌 것 같으면은 확실히 맞아야 쓰잖아. 내 점수가 연결돼 있으니까. 근데 이 중간 과정이
대충이라도 이제 기억이 나와 있으면은 이게 연결이 돼. 결국 이걸 쓸 수 있게 된다고. 그래서 이 중간 과정을 알아보는 것 자체로도 이거를 쓸 수 있게 되는 게 돼요. 그래서 네, 점화 공식은 내가 익숙해지면 하겠습니다. 한번 쭉 적어보면은 적어봤을 때 오류가 없으면 이게 이거다라는 건 알게 돼. 나중에 어차피 사용되는 건 이거라서 이거 사용하다 보면 아 이게 이거였으니까 이거지. 이걸 많이 쓰다 보면은 익숙해져서 그 뇌에 이제 신경망에 이걸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쓸 수밖에 없게 되지. 나중에 또 이걸로 연결시켜서 하는 것도 이 과정이 잘 돼 있으면 쭉 간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건 저장할 필요 없죠.